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파트너 업체 PC포맨에서 완본체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컨텐츠를 뽑아야 하는데 뭘로 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일단 광고 아니고요.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광고 아니라고 밑밥 까는 건 좋은 소리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5600X에 B450 조합, 거기에 글카는 RTX 3050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품도 최대한 가격대에 맞게 가성비 좋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PC로 뭘 찍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국민오버 관련해서 유튜브 시작하고 초창기 때 몇 개 올렸는데 에이수스랑 MSI 보드로 했죠. 당시 제가 쓰던 보드가 그 두 브랜드여서 저렇게만 올라갔고, 최근에 D&D컴에서 에즈락 보드를 몇 개 보내줘서 국민오버는 아닌데 전력 제한 해제랑 램오버 관련해서 알려드렸죠. 4대 메인보드 제조사 중에 기가바이트만 안 다뤄서 오늘은 기가바이트 보드로 AMD PBO 키는 방법하고 간단하게 국민오버 2022년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2022년 버전이라 했냐면, 이번에 AMD 5000원대 CPU 버미어가 비트 스태핑이라 해서 약간의 개선이 된 버전이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DDR4 시대가 이제 끝나가죠. 그래서 오버마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리뉴얼 버전으로 국민오버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5600X가 비트 스태핑 버전인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CPU G를 설치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CPU 칸 중간에 스태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라고 써져 있으면 B2 스태핑 버전입니다. 일반은 0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대략 21년 40주차 생산 제품부터 B2 스태핑이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약간의 맨컴 개선이랑 부스트가 잘 터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뽑기의 영역이 크게 작용해서 그냥 과거에 AMD CPU 주차가 지날수록 수율이 좋아졌던 걸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PBO부터 보시죠. PBO가 계속 발전해 오면서 키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세부 세팅을 건드려서 사람마다 약간씩 세팅 방법이 다른데,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정석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팅 하시면서 딜리트 키 연타하셔서 바이오스에 진입해 줍시다. 오른쪽 키 눌러서 프레퍼런스로 이동해 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AMD CBS에서 엔터, XFR 인핸스먼트에서 엔터, PBO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을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스칼라 항목을 건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건 보드랑 쿨러가 받쳐줘야 수동으로 값을 넣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는 오토로 두셔도 실사용에서는 무방합니다. 저는 오늘은 정석이니까 오토로 두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 키를 눌러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 줍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프리퀀시 세팅으로 들어가세요. 밑으로 내려서 어드밴스 CPU 세팅, 밑으로 내리면 C스테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가 논란이 많은데, 과거 마티스 이하, 그러니까 AMD 3000번대 이하에서는 PBO 초기라 그때는 끄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잘 뽑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켜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더군요.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10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면 PBO 키는 것의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그럼 실제로 성능 비교 보시죠. 먼저 CPU-G 벤치마크를 보면 3회 측정 중 멀티 값이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디폴트는 멀티 4828점, 싱글 632점, PBO 켰을 때는 멀티 4854점, 싱글 620점이 나왔네요. 멀티는 소폭 증가한 반면 싱글이 조금 깎였습니다. CPU-G는 별 차이가 안 나서 시네벤치 RE3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RE3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멀티 1703점에서 1195점으로 약 500점 정도 올랐습니다. 싱글은 5500 수준에서 소폭 낮게 찍혔네요. 세부 지표를 한번 보시죠.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력 소모량인데, 순정에서는 평균 77W 정도인 반면 PBO를 켰을 때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평균 약 92W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온도도 평균 63도에서 75도로 제법 늘었습니다. 대신 평균 클럭이 100MHz 정도 잘 나왔네요. 확실히 PBO를 키게 되면 성능이 올라가지만 그에 따라 반대급부로 온도도 같이 올라가서 충분히 좋은 쿨러를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쿨러 PBO 키는 것은 저는 추천 안 드려요. 그거 컴퓨터 안에 항공기 한 대에 이륙하는 소리가 납니다. PBO는 여기까지고 이제 램 국민오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이 부팅할 때 딜리트 키 연타해주세요. 한 칸 밑으로 내리면 메모리 세팅이 있습니다. 들어가주세요. 가장 먼저 한 칸 내려서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수동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똑같이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6, 18, 18, 18, 36을 순서에 맞게 입력해줍시다. 그리고 가장 위에 램 타이밍을 32, 즉 3200MHz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제 ESC 눌러서 이전으로 가주시고 한 칸 밑에 전압 세팅을 눌러주세요.
D램 전압을 1.35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민 오버예요. F10 누르고 저장하시고 나오면 국민 오버가 적용됩니다. 이제 램 오버가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 설치해둔 CPU G를 열어줍니다. 거기에 메모리 탭 누르면 D램 프리퀀시랑 언코어 프리퀀시가 아까 입력한 클럭 32, 그러니까 3200MHz의 절반 1600이면 됩니다. 0. 몇 정도야. 오차 범위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도 입력한 대로 16, 18, 18, 18, 36이 맞는지 확인해주죠. 이러면 국민 오버가 적용된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기존의 국민 오버고 2022년식 오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DDR4 끝물이라 기본 클럭이 3200이죠. 시금치도. 물론 국민 오버만 넣어도 타이밍이 CL22에서 CL16으로 줄어든 거라 충분히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왕 더 넣으면 좋겠죠. 아까랑 똑같이 바이오스 진입 똑같은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자, 이제 숫자를 바꿔야 하는데 32 말고 38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타이밍도 18, 21, 21, 21, 42로 입력. 똑같이 전압 변경하러 이동합시다. 전압은 시금치는 방열판이 없기에 1.4V 이상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37V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튜닝램은 더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는 갔죠. 이제 중요합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Preference로 이동해줍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AMD 오버클럭킹 들어가줍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DDR Infinity Fabric 타이밍 항목이 있어요. 엔터 눌러주시고 또 제일 밑에 Infinity Fabric Frequency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입력한 값의 절반 38, 즉 3800MHz의 절반인 1900MHz를 찾아서 엔터, 그리고 F10 누르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부팅이 되면 이제 오버클럭킹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CPU G 열어서 확인해 보면 잘 들어가 있죠. 인피니티 패브릭 값을 설정 안 하면 언코어 값이 2분의 1이 아닌 4분의 1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200까지는 거의 1대1 동기화인데 3600 넘어가면서부터 수동으로 값을 잡아줘야 1대1 동기화로 들어갑니다. 1대2로 오버클럭 해두시고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TM5 한번 돌려서 체크해 줍시다. 무리 없이 오류 안 뜨고 끝냈네요. 그럼 실제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여줬을지 비교해보죠. 순정 상태랑 PBO 플러스 램오버를 먹인 상태랑 비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게임은 롤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최상업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평균은 312프레임에서 329프레임으로 소폭 늘었는데 확실히 램오버 바를 받아서 하위 1%는 크게 늘었네요. 하위 1%는 216프레임에서 250프레임으로 거의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램오버가 확실히 하위 1% 방어에 장점이 있죠. 전력 소모량은 순정일 때 50W 초반 정도, PBO를 켰을 때 50W 중반 정도로 대략 5W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외 온도나 로드율은 거의 차이가 없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풀 HD의 그래픽은 매우 높음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옵치에선 똑같습니다. 네, 아예 동일해요. 평균 118프레임, 하위 85프레임으로 동일합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 내가 뭐 벤치를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음 게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다음 게임 설명할 때 알려드릴게요. 벤치 딴 것을 들여다보면 분명 다른 벤치죠. 전력 소모량이 순정 때보다 확실히 6에서 7W 정도 차이 나는데 프레임은 같게 나왔네요.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풀 HD에 그래픽은 중옵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거의 똑같죠. 평균은 193프레임에서 2프레임 늘어난 195프레임, 하위 1%는 그래도 5% 이상 차이 나네요. 120프레임에서 128프레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그래픽카드가 3050이어서 그래요. 제가 벤치를 자주 다루잖아요. 거기에 꼭 이런 댓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12400에 그래픽카드를 3090 쓰냐 이런 거요. 왜 벤치컴의 사양을 항상 최고 사양으로 유지하냐면 CPU 테스트할 때는 그래픽카드가 가장 좋은 거야 하고 그래픽카드 테스트할 때는 CPU가 가장 좋은 것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부품의 성능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순정 상태의 5600X에서도 3050의 성능을 다 끌어다 쓰죠. 그러니까 PBO를 키고 램온브를 넣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데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3200의 CL22랑 3800의 CL18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많게는 10% 이상 성능 차이를 낼 정도의 격차예요. 그런데 벤치 결과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 순정 상태에서도 5600X는 3050을 끝까지 뽑아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게이밍 PC를 맞춘다 그럴 땐 CPU와 그래픽카드 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밸런스가 무너지면 효율을 100%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긱바보드를 거의 1년 반 만에 만져보는데 와, 그간 왜 긱바보드를 안 만졌는지 기억이 났네요. 바이오스, 진심,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진짜 극혐인 게 F10 누르고 저장할 때 어떤 항목이 변했는지가 떠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긱바보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긱바가 하드웨어 스펙은 가성비 있게 잘 뽑는 편인데 진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최악이에요. 하드웨어에서 한 2점 득점하고 소프트웨어에서 10점 까먹습니다. 특히 저 같은 리뷰어들은 바이오스 초기 단계에서 만질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긱바는 정말 쥐약입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바이오스가 안정화되면 하드웨어 스펙이 좋아서 단점은 지워지고 장점만 남게 되죠. 하지만 초기에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빠른 업데이트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해 보이네요. 또 하나, 이 인민 바이오스 같은 느낌은 도대체 언제 바꾸려고 하는지 색 조합 좀 제발 바꿔줬으면 합니다. 나름 비전보드, 지금 에어로인가? 그건 바이오스 색감이 괜찮은데 이건 정말 이거 너무 욕만 했나? 하여간 구성이 이렇게인데 케이스나 쿨러 같은 건 제가 가성비 좋은 걸로 이런 거 쓰면 좋겠다 해서 제 의견이 반영된 구성입니다. 가격은 원래 110만원이었다가 주말에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니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인하해서 97만원으로 현재 이 구성이 판매 중입니다. 물론 20대 한정입니다. 벌써 반 나갔다고 하네요. 직접 다른 사이트에서 가격 입력해보면 확실히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원가 이하로 미치고 판매 중인 거라 최근에 3050이 가성비 별로다 이러는데 가성비라는 건 결국 싸게 살 수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이런 거 여러분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